안녕하세요. 저는 시누이 셋의 막내만 아들인 집안에 시집을 간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시누이가 셋이라는 말을 듣고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귀한 집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보통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며느리를 많이 부려먹는다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시누이부터 시부모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와 시부모님 할아버지가 서로 동네 친구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했죠.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의 일은 온통 제 차지가 되었어요. 이번 주말에 몇 시에 올 거니? 안 그래도 좀 일찍 오라고 하려고 전화했어. 음식 준비 미리미리 해야지. 주말에 네 시누이들도 다 온다는데 다 모이면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니? 장도 봐야 하고 바쁘니까 금요일에 일 끝나자마자 내려와. 알았지? 네? 주말에요? 어머님, 저 주말에 약속 있어서 이번 주는 못 내려가요. 이번 주는 남편만 보낼게요. 몇 달 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빠질 수 없어서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시간이라도 조정을 해봤을 건데 이미 정해진 거라 이번 주는 힘들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 일보다 급한 게 뭐가 있다고? 이번 주에 못 온다고 해? 며느리가 빠지면 되겠니? 그럼 음식은 누가 하고?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좀 빠져. 결혼하고선 가족 일이 제일 급한 일이지. 그것보다 급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게 제가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서요. 시간 겨우겨우 내주셔가지고 보는 거라 이번에는 꼭 만나봐야 해서. 저번에도 어머님 급한 일이라고 해서 저 약속 바꾼 거라 이번에는 못 바꿔요, 어머님. 이번에 남편만 보낼게요. 이직? 이직해서 뭐하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 안 맞는 거면 그 사람 만날 인연이 아닐 건데 왜 굳이 또 만나려고 하는 거야? 너 핑계 대는 거 아니지?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다녀야지. 왜 남편 혼자만 보내려고 하니? 이런 거 동네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수군거리는데. 하여튼간 이번 주말에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음식 메뉴는 내가 정할 테니 와서 넌 장 보고 요리만 하면 돼.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매 주말마다 시댁 행사로 불러다녔어요. 이상하게 남편은 시댁에 가지 않아도 별소리를 안 하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죠.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기도 하고 전화도 피해보고 못 간다고 말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전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고 자신들의 말만 주장했죠. 더욱 답답했던 건 남편이 전혀 힘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중재를 해보려고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저에게만 닥달을 하셨어요. 특히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들은 돌아가며 제 속을 긁곤 했어요. 올케, 저번에 나 소개팅 해준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왜 소개해준다고 해놓고 자리를 안 만들어?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그냥 땡하는 거야?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은 영 능력이 별로더라. 나 능력 보는 거 알고 있지? 얼른 자리 마련해봐. 형님,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소개를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팀 남자들도 다 유부남이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괜찮으시면
좀 연상이신 분은 어떠세요? 한 4살 정도 위인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대잖아요. 능력도 있으시고 괜찮으시거든요. 나보다 4살 위? 무슨 아재랑 만나라는 거야? 옳게. 나 밖에서 아직도 20대로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4살 위면 40대인데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병시중 들 일 있어? 옳게. 그러지 말고 신입들 많이 들어오잖아. 나 연하가 좋단 말이야. 그러면 형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제 주변에는 형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분이 저는 제일 능력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옳게. 내가 뭐 큰 거 바래? 저번에 소개해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여기서 집 하나 제대로 해올 능력도 없더구만. 전세로 해올 수도 있대. 그게 말이나 돼? 결혼하려면 집은 해와야지. 암튼 올케가 잘 찾아봐. 올케 회사에서도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나도 올케처럼 능력 좋은 남편한테 시집가서 꿀 빨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제가 무슨 꿀을 빨아요. 형님, 저희 집 대출금 갚느라고 빠듯한 거 아시면서 저나 남편이나 능력은 비등비등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서운하죠. 어머, 옳게 꿈도 진짜 야무지다. 그 정도면 능력 좋은 남편이지. 옳게 정도에 더 능력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겠어? 솔직히 우리 집만큼 좋은 집안이 어디 있다고?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기래? 아니면 모시고 살라고를 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은 집안에 시집 왔는데? 첫째 신우는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직업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동네 작은 사무실에 파트타임으로 사무 업무를 보면서 남편감은 집 한 채는 떡하니 해올 수 있는 사람을 바랬죠. 거기다가 능력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지 않았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큰 신우에게 소개팅을 해줬다가 오히려 저만 욕을 먹게 되자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소개팅을 주선해주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는 큰 신우는 저에게 매번 볼 때마다 남자 소개를 해달라며 난리법석이었어요. 둘째 신우는 어릴 적 남동생과 차별을 당한 것을 제가 부당함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어릴 적에 얼마나 집에서 차별받았는지 알아? 옳게는 편하게 살아서 모르겠지만 막내가 저렇게 큰 건 다 우리가 희생해서야. 엄마 아빠도 남동생이라면 우쭈쭈 우쭈쭈 난리고 뭐 하나 우리 챙겨준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막둥이 귀엽게 생각해서 봐줬으니까 이렇게 잘 자란 거지. 옳게는 우리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줘. 갑자기 돈이요? 저번에 형님 급하시다고 해서 제가 1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일주일 후에 갚는다고 하시고선 그것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형님 저번 주에 월급 받았다면서 여행 갔다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라뇨? 아,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어차피 올케가 돈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남동생 돈 누나한테 준다 생각하고 주면 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다 캐물어? 내가 올케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해야 돼? 직장도 아니고 내 상사도 아니면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요. 형님 저번에 저한테 빌리신 돈도 다시 갚으시지 않으셨고 솔직히 이번에 월급 받은 돈으로 여행 갔다 오신다고 하셨을 때도 좀 그랬거든요. 제 돈은 안 갚으시고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또 돈 빌리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와, 올케. 지금까지 돈 빌려준 거
그렇게 나 계산하면서 살았어? 나 진짜 무섭다.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다 일일이 계산하면서 살았었네? 내가 안 갚는데? 그럼 돈 빌린 사람은 여행도 다니지 말라는 소리야, 뭐야? 옳게,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모든 혜택 다 진욱이가 받다고. 그렇게 진욱이가 잘 큰 건 우리가 양보해서라니까? 그거 다 우리 덕이니까 옳게는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저 남편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둘째 신우는 항상 제가 시댁에 엎드려 살기를 원하는 듯 했어요. 당연히 돈도 빌려줘야 하고 싫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저를 대하셨죠. 그나마 셋째 신우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뭘 원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었지만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서 일을 해도 새 신우 누구 하나 도와준 적도 없었고 뭐라든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시부모님도 역시나 모든 시댁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특히 시부는 제가 외동딸이라는 걸 아시고선 언제 친정에서 유산을 줄 건지 매번 물어보셨어요. 며느라, 네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니? 그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일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퇴직금이며 연금도 나온다지만 그걸로만 살기에는 부족하다고는 안 하시냐?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 모두 연금도 꼬박 나오시고 퇴직할 때까지 일하셨으니까 퇴직금도 있으시고요. 평생 일하셨는데 퇴직하고 또 일하시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그냥 땅이며 이런 거 다 처분하고 다 쓰시고 가시라고 했어요. 아니 그걸 왜 처분해서 쓰라고 해? 남겨둬야지. 그래야 사위 자식이 그걸 받고 편하게 살 거 아니니? 부모님한테 가서 잘 말씀드려. 요즘은 은퇴하고 다시 일하는 거 흠도 아니고 쉬엄쉬엄 취미로도 일한다고 하더라. 재산 까먹을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노후 편하게 즐기시는 게 낫죠. 부모님도 그러시려고 늦은 나이까지 쭉 일하신 거고요. 저는 남편이나 부모님 재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걸 받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아버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밖에서 일하는 게 별로라고. 나랑 너희 부모랑 같냐? 우리야 자식이 넷이나 있지만 너희 부모야 너 하나뿐이니까 그렇지. 그 재산 오로지 네가 다 받을 텐데 그걸 까먹으라고 하면 되겠니? 그나저나 이번에는 용돈이 영 시원치 않더라.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올려서 줘야 되겠어. 그걸로 밖에서 뭘 살 수 있다고 고작 그만큼만 주는 거야? 시부는 돈의 계산적인 사람이셨고 당신은 나이 들어 밖에서 일하는 건 못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밖에서 일하시면서 돈 벌고 절대 재산은 쓰지 말아야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말만 하셨어요. 아마 오로지 재산을 다 받는 사람이 저일 테니 콩고물이 혹여나 자신들에게도 떨어질까 싶어 그런 말을 하셨던 거겠죠. 시부모님께서는 60대 이후로 일을 그만두시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셨어요. 저는 모두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부부이니 2배로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셨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시누이들과 똑같이 드리겠다고 했더니만 시모께서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들어온 돈 보니까 저번에 준 것보다 반밖에 안 되던데 뭐 잘못 넣은 거 아니니? 한번 확인해봐. 안 그래도 오늘 이것저것 내야 하는 날인데 이렇게 적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얼른 확인하고 나머지 넣어줘 지금. 어머님, 저희 잘 체크하고 보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금 여유로운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 정도면 거의 남편 월급 절반 이상 보내드린 거예요. 저희 내년에는 집도 이사 가야 하고 이래저래 머리 아픈데 돈도 못 모으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고작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그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받아야 할 거 받겠다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원래 넣던 대로 넣어.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렇게 여유로운 편 아니라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도 생각해야 되고 이사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용돈 말고도 주말마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시면서 돈 받아가시고 저희 정말 힘들어요. 그럼 너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벌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쉬운 걸 니들이 못 해놓고선 왜 우리한테 난리야? 그리고 진욱이랑 너 상의는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니?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네 고집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때문에 부담스러워 줄였을 때에도 시모는 아들은 원하지 않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한 거라 생각하셨고 저에게만 화를 내셨어요. 정작 용돈 보내는 걸 부담스러워한 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해봤자 믿으시지도 않으셨죠.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매번 저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시댁 때문이었거든요. 여보, 나 진짜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우리 집 때문에 이렇게 다투니까 너무 스트레스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사람들 내 얘기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거. 아무리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우리 집 사람들 내 말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당신 스트레스도 이해해. 나도 그래서 고민이라니까. 당신이 진짜 고민이라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봐봐. 시댁에서 당신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면서 지금도 나한테만 전화하시고 계시잖아. 당신은 혼자 시댁 가면 안 되는 거고 나는 혼자서 시댁 가도 괜찮은 거고 시댁 온갖 뒤치다거리는 내가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정말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무리 당신 말 안 들어도 당신이 듣게 해야지. 나도 미치겠어. 당신한테 왜 자꾸 그러는지 나도 미치겠다고. 내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매번 얘기는 하는데 다들 왜 그게 스트레스 받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사람들 전화도 다 차단하고 그럴까? 그래야 이게 끝날 것 같아. 전화를 차단한다고 끝이 날 것 같아? 저번엔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사무실까지 전화하셨더라. 사무실 전화도 연결 안 되면 찾아오려고 하셨대. 왜 그러셨냐? 급한 일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비행기표 알아봐 달라고 하려고 그러신 거더라고. 이게 말이나 돼? 고작 비행기표 알아봐 달라고 하려고 내 전화에 수십 통 전화하시고 사무실까지 날 찾는 전화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날도 당신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셨잖아. 피한다고 될 일일까, 이게? 남편과 저는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를 가져보려고 해도 매번 초반에 유산이 되었고,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댁에서는 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확신하고 말하셨죠. 어느 날 집에 보약이 배달이 되었길래 봤더니 시모가 보내셨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시모는 제 임신을 걱정하며 보내셨던 거였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임신 안 될 때는 몸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더라. 동네에서 괜찮은 한의원 가서 지었으니까 빼먹지 말고 매일 먹어.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임신 안 되는 건 여자 문제가 크다고 하던데 검사는 해본 거니?
요즘은 임신 안 되면 바로바로 불임병원 간다고 하던데. 그런 곳이라도 가보지 그랬어. 어머님, 저희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임병원은 아직 안 가려고요. 병원에서도 크게 이상 없다고 하고 불임 치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너 혹시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남자 많이 만나본 거 아니니? 아니,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너나 나나 여자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야 건강하게 애지중지 키워서 별로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어요.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고 아니 병원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당분간 푹 쉬는 게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저 주말에 내려가는 거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도 푹 좀 쉬고 하려고요. 그래,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더라. 이번 주말에 내려오면 내가 사골 푹 구워서 놔둘 테니까 그걸로 만둣국이나 해먹자. 너 만두 빚을 줄 알지? 재료는 내가 사다 둘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만두만 빚어. 그러면 내가 저녁에 끓여줄 테니까. 금요일에 야근하지 말고 내려와. 알았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내려가지 않고 푹 쉬겠다는 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죠. 심한 스트레스에 결국 전 시댁 모든 전화를 차단했어요. 사무실에도 양해를 구하고 저를 찾는 전화는 업체가 아니면 연결해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집으로 신우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신우들은 끈질겼어요. 퇴근하고 들어가는 저를 보고선 큰 신우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 들어오기도 했었죠. 올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집안 분란 올케 때문에 생긴 거 알고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올케 때문에 동생도 내 전화도 안 받고 뭐가 문젠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우리 다 피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올케 임신 걱정하길래 보약까지 지어서 보내줬더니만 그것도 다 돌려보냈다며. 형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는지. 무조건 제 잘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많아서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푹 쉬어야 한다고 병원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은 제가 집에 있겠다고 해도 꼭 시댁에 내려와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가서 올케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가서 무슨 밭일을 해? 아니면 청소 빨래를 해?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올케가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올케 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챙겨주는 거 보고선 나도 별말 안 한 거야. 근데 뭐? 고작 그것 때문에 남편 부모를 이렇게 대해? 남편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남편한테는 그 이후로 전화도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큰 신우가 찾아오고 나서 저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신우 셋이 모두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시댁 식구들에게 버릇이 없다면서 난리를 치고 나서 돌아갔는데 남편에게는 전혀 다른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누나들 왔다 갔어? 안 그래도 오늘 누나들 나한테 전화 왔던데 사과했다며? 진짜 사과했어? 누나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용서해 줬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꼭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하던데. 진짜 맞아? 무슨 소리야. 집에 와서 난리 피우고 갔는데 나보고 사과를 하래. 자기들한테 예의 없었던 거 사과하고 용서 구하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집에 와서는 당신네 집 분란 만든 게 나라고 하더라. 지금껏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이랑 못 살아. 왜 이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집 식구들 전화도 다 끊고 이제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가지도 않고 있잖아. 누나들은 내가 잘 해결할게. 누나들이 하도 잘 풀었다고 하길래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못 살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 남편은 결국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피웠고 한동안 조용해지는 듯 했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놀랐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상을 치르고 나서부터인지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음식도 보내주시고 연락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신혼 첫 1년은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반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쯤 저희는 전세가 만기돼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넉넉치 않아 결국 돌아가신 부모님의 대치동 38평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던 날 인프라가 좋다며 신혼의 색과 함께 시부모가 짐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짐 정리 다 안 했니? 아직도 다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큰 집으로 옮기는데 뭘 그렇게 많다고? 그나저나 안방은 아직 청소 안 했니? 우리 집 넣으려면 청소 싹 해둬야 하는데. 너는 그럼 다른 방 정리하고 내가 우리 쓸 안방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7인 살기 딱이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며 형님들이며 이게 무슨 짐들이에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려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 큰 집에서 너희 둘이서만 살면 얼마나 헛헛하겠어. 거기다가 네 부모 살던 집인데 그럴수록 더 북적북적하게 살아야 다복하고 좋은 거야. 신우들도 불편하지만 다 동의해서 온 거야. 네 생각해서. 그러니까 얼른 정리해서 우리 밥 먹자. 이사하는 날은 푸짐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아, 그래요? 뭐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희들만 살기에는 좀 넓다 싶었는데. 남편이 근데 그건 말 안 했나 봐요. 저희 집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말고도 또 누가 올 건데 한 사람 더 살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당당하게 부모님 대치동 집에 같이 살겠다며 왔지만 전 애초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시댁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휘둘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면서 저와 나누는 모든 대화들을 다 시댁에 전하고 있었죠. 우연히 남편이 시모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선 입주날 시댁 식구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제 할아버지셨어요. 남편의 할아버지와 제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셨어요.
그래서 전부터 잘 알고 계셨는데 아주 예전에 시부가 사고를 쳐 돈이 필요할 때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할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셨고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이번에 할아버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유, 아유, 어르신.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솜이 입주한다고 해서 오신 거세요? 이삿날이라 정신이 좀 없죠?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 어르신까지 계실 줄이야. 어르신, 잘 지내셨죠?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바리바리 짐 싸고 오나?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으면 미리 했어야지. 나는 내 돈 안 갖고 도망간 줄 알았어. 어찌되었든 들어보니 우리 손녀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길래 이제는 꼬박꼬박 돈 받을 수 있겠구먼. 아유, 아니요. 어르신, 저희 여기서 살 건 아니고요. 며느리가 뭔가 착각을 했었나 봐요. 저희가 어떻게 며느리 집에서 삽니까? 저희도 집이 있는데. 어머, 안 그래도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얘들아, 우리 이제 그만 가자. 시모는 트럭 한가득 실어온 짐을 그대로 시댁으로 다시 가지고 가셨죠. 당연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면 그 큰 돈을 갚아야 하고 집을 팔면 당연히 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니 시댁 식구들은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걸 알게 되었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헤어지길 원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오해야. 내가 미쳤다고 엄마 아빠랑 누나들까지 집으로 오라고 했겠어? 진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가족들이 밀어붙인 거지.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갈백해.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안 사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말 한마디 말도 없이 할아버지 불렀잖아. 갑자기? 왜? 할아버지 부른 거 말했으면 당신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또 말하려고?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게 바보지. 그동안 할아버지한테도 돈 한 푼 안 갚았다며. 나도 그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돈 되면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사정 뻔히 다 아시는데, 그걸 아니까 할아버님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하신 거고, 근데 이번에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돈 안 받을 생각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든 받으시겠다는 건데, 왜 우리가 안 갚는 것처럼 말을 해? 어쨌든 난 이혼할 수 없어. 당신이랑 헤어질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 당신한테 소송할 거야. 지금껏 시댁 식구들이랑 나 속여왔던 거, 내 월급만 시댁에 이체하고 당신 월급은 따로 모아왔던 거, 그거 다 내가 알았거든? 어디 끝까지 거짓말하는지 보자. 믿었던 남편은 그동안 제 뒤통수를 치고 있었어요. 시댁에 보내는 용돈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자기 월급을 저에게 속여왔고 대부분 제가 번 돈에서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중재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중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대치동 집에 들어가려고 6개월가량을 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였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 바로 들이밀었던 거였습니다. 전 할아버지에게 빌려준 돈도 받기 위해서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 증거로 있었고, 갚기로 했던 날짜도 이미 훨씬 지나갔기 때문에 소송은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미안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소미야,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집 알잖아. 아들만 중요한 거. 누나들도 나 때문에 고생했고, 엄마 아빠도 나 한번 제대로 키우려고 고생하셔서 그냥 한번 보답해드리고 싶었어. 그냥 그 생각인 것 뿐이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너한테는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이랑 살던 2년 동안 얼마나 암흑 속에서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정말. 그렇게 나 속이면서 기만하니까 재미있었니? 아니야. 미안했어. 근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부모 사랑도 많이 받아온 사람이고, 솔직히 부모님한테 유산도 받으니 넉넉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대치동 집에 들어갈 때도 솔직히 걱정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밀어붙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됐고, 앞으로 당신이랑 이렇게 통화할 일도 마주할 일도 없을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소식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후 시댁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있던 집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당연히 있던 집도 다 정리하고 처분했으니 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겨우겨우 남편이 일하면서 나머지 식구들도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랑 같이 하는 지인이 요즘 남편이 집에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슬쩍 말해줬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걸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결혼식 날에 마주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시댁에 갈 때마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 안부를 물으셨는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돈을 뺐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집을 뺐고, 저에게는 월급을 뺐으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다행히 모든 사실을 끝내게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한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행히 회사 지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보다 마음도 편해졌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워지고 있는 요즘 이맘때쯤이면 항상 그때 일이 떠오르곤 해서 글을 한번 써보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 인사할 때부터 저희 결혼은 돌풀이에 걸리고 말았어요. 혼자 몸으로 절 키우신 엄마는 저 하나 예쁘게 키우시겠다고 이 집 저 집 파출부를 뛰셨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부끄럽지 않았고 그렇게 절 키워주신 게 오히려 감사했죠. 워낙 어렸을 때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파출부였다는 건 상관없었지만 상견례 날 저희 엄마가 예전에 남편네 집에서 3년 정도 집안일을 봐주셨던 게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파출부 딸이랑 결혼을 할 수 있냐며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아니, 인천댁이 너네 엄마였니? 참나, 무슨 이런 경우가? 너 딸이 엄마 팔자 담는 거 알지? 혼자서 너 키웠다며?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네 아빠처럼 명이라도 짧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너 좋은 대학 나오고 직업 빵빵한 건 알겠는데 그 돈 벌어서 다 니네 엄마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엄마한테 돈 갖다 줄 서방이 있어? 아니면 든든한 아들이 있어? 딱 너 하나인데 난 이런 것도 다 부담스럽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괜히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너도 자식 낳아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장모님 절대 우리한테 손 벌릴 분 아니셔. 그러니까 말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대단하신 거지.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지훈이 예쁘게 키워주신 건데. 그리고 인천댁 아주머니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한 분이셔. 엄마도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봐줘요. 어머님이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 부끄러운 짓 해서 저 먹여 살리신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저 인류대학까지 보내신 분이라서 전 오히려 존경스러운걸요. 어머님이 정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결혼하지 않을게요. 아이고, 지금 아들 앞에서 나 압박하는 거니? 이러면 내 아들이 너 붙잡고 길길이 날뛸 거 뻔한데 나한테 지금 압박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어쩜 보는 눈이 발끝이면 어디서 이런? 아유 미쳐 내가. 다 그네 머리 부여잡고 반대할 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 모든 포기가 빨라서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욕심내지 않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저에겐 사치였기 때문에 없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한 시어머님이 반대한다면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흠칫 놀라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기라도 바라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게 보이는데 제 생각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굳이 이런 길 가면서까지 힘들고 싶지 않고요. 가진 것도 없는 게 참 뻗댄다 이거지? 네가 뭐가 잘나서 결혼을 한단 마다야? 지금 내 아들만 너 좋아서 그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결혼하면 평생 가족이 돼야 하는 일인데 그런 거 다 참고 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세요? 애초에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가슴은 아프겠지만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 게 어딨어. 난 너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 미안한데 지은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주면 저 이 집 나가요. 뭐야? 철없는 말 할래? 집을 네가 왜 나가? 너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아우 못 살아. 하필이도 없는 집 딸을. 남편의 완강한 설득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당일에도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살피셨어요. 그 모습을 딸이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돈끼리 뭐 얼마나 만나냐라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왕 결혼한 거 제가 더 당당해져야 오히려 저희 엄마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도우미 아주머니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대놓고 친정을 멸시하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럼에도 꾹 참았던 건 미련하게 혹시라도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며 엄마에 대한 욕을 할까봐 더 참았던 것 같아요. 니네 엄마 요리 솜씨 하나 끝내주잖니. 나 주말에 동창 모임인데 니네 엄마 좀 불러서 요리해주면 안 되니?
수당은 넉넉히 줄게. 제가 그날 요리 잘하시는 분으로 도우미 불러드릴게요. 저희 엄마 이제 일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걱정 마세요. 니네 엄마가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인천댁 전화번호 안 바뀌었으려나? 됐다. 말해주기 싫으면 말아. 내가 할 거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음 해요. 저희 엄마가 예전엔 여기서 일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사돈인데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네가 너무하지. 사돈은 사돈이고 내가 예전에 부리던 사람 돈 주고 부린다는데 넌 왜 이렇게 흥분을 하니? 막말로 인천댁이 했던 일이 이런 일이잖아. 네가 오히려 감정 앞세워서 나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참나, 자격지심은. 입장 바꿔보세요. 하여튼 안 하셨음 해요. 어머님이 그러는 거 무슨 뜻인 줄 다 아니까 그만하셨음 한다고요. 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차올랐고 사돈한테 아직까지 인천댁 하는 것도 보기 싫은데 본인 동창 모임에 저희 엄마를 부른다는 게 참 화가 났어요. 전 그 길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라도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고 엄마를 단속시켰습니다. 엄마는 제가 전화를 하자 난감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워낙에 순한 엄마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아유, 만약 부탁하시면 내가 또 네가 있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딴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꾸 시어머니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엄마 일도 그만뒀으니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엄마가 예전에 인천댁이었을진 몰라도 지금은 사돈이라고. 엄마가 가서 일해주면 어머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엄만 괜찮으니까 너 책 잡혀서 시집살이 당하는 것보다 낫지. 엄마는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괜히 대들어서 안 좋은 소리 듣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자나깨나 제 걱정뿐인 엄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 동창 모임 날 엄마를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분개했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서 참았죠. 그리고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걸 볼 수 없던 저는 그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엄마가 음식하는 걸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정말 대환장 파티였어요. 내가 오지 말라니까. 엄마가 이러면 시어머니가 더 그런다고. 이게 날 생각해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 성격에 더 무시할 게 뻔하단 말이야. 하여튼 엄마 진짜 못 살아 내가. 엄마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 부탁하시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한 음식이 입에 맞으신대잖아. 안 그러면 너한테 음식하라고 할 게 뻔한데 내가 와서 하는 게 낫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냥 모른 척해. 또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엄마를 누가 말려. 내가 옆에서 거들게. 엄마가 혼자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해. 아무리 예전에 많이 해봤다지만.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넌 쉬어. 일도 갔다 온 애가 무슨 음식이야. 엄마가 해도 돼. 너 이럴까봐 엄마가 온 건데. 그렇게 엄마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모녀를 조롱하듯이 부엌에 들어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겠다 싶었지만 어머님의 말투에 감정과 기분이 정말 많이 상하고 화도 났어요.
어쩜 인천댁은 이런 게 잘 어울린다니까. 아니, 일은 왜 그만둔 거야? 집도 가까운데 그냥 우리 집 일 봐주면 좋을 텐데. 지은이가 엄마 닮아 솜씨가 좋나? 어디 한번 네가 한 음식도 맛 좀 봐야겠다. 인천댁은 주방에 있을 때가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어머님, 인천댁이라뇨. 엄연히 사돈인데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는데 직접 요리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엄만 도와주시기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출부 취급하지 마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승리가 되니? 하여튼 너도 참 정신승리 한번 대단하다. 애초에 파출부 딸이 같은 급이지. 네가 머리만 조금 나빴다면 아마 지금 니네 엄마처럼 파출부 하고 있지 않을까? 너 보면 참 미천한 집안인데 개천에서 뭐 났나 싶어. 계속 웃으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던 엄마였지만 시어머니가 파출부 딸이 그 급이지 않냐고 하는 말에 엄만 앞치마를 벗어 시어머니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저 역시도 순하기만 한 엄마의 행동에 놀랐고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어머머머, 이게 뭐 하는 거야, 인천댁? 돌았어? 아니, 지금 나한테 앞치마 던진 거야? 아, 단단히 돌았네. 감히 나한테. 우리 딸 시어머니라서 참고 참았는데 당신 뭐라고 했어? 팔출부 딸이라 같은 급? 내 딸 어디 가서 무시당하게 살지 말라고 내가 악착같이 공부시키고 잘 키운 딸이야. 근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해? 나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아니, 파출부 딸이 그 급이지.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주 분개하는 꼴 보니 찔리나 보지? 내가 전곡을 찔렀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사돈한테 지금 무리하게 앞치마를 집어던져? 내가 이래서 아예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하는 거라고. 정신 못 차리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부추전도 면상에 던졌고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엄마와 걸어가는데 엄마가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건지 괜히 와서 이런 꼴을 당하는 엄마를 보며 답답하면서도 저 역시도 엄마와 엉엉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또다시 못 참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되풀이되는 말만 하셨습니다. 나 무시하는 거 100번이고 참을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미안하다. 엄마가 참았어야 되는데 네 결혼 생활만 더 고달프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참 창피하지? 당당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나 때문에 네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 면목 없다. 하필이면 내가 일했던 사모님 댁이랑 사돈을 맺을 게 뭐야? 아휴, 창피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엄마가 괜히 파출부를 내서 너한테 이런 수치를 준 것 같아 시간을 돌리고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니까 왜 와서 이런 꼴을 당해. 과거를 후회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현재 당당하면 그만이지. 엄마의 과거가 창피한 것보다 현재 엄마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날 작아지게 만들어. 제발 당당하게 살자. 엄마가 왜 미안해?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엄마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일 너무 염려 마. 엄마가 안 엎었으면 내가 엎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전혀 걱정할 필요 1도 없어. 그렇게 엄마와 한바탕 울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고 절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놀란 남편은 본인 엄마를 강하게 밀치며 말리기 급급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의 사이는 더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살살 긁던 시어머니도 이제 나의 대놓고 무시하고 갈시하기 일쑤였고, 오히려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대놓고 말씀도 하셨어요. 무식한 여편의 손에 자라서 무식한 것을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집에 들였으니. 보고 배운 게 평생을 남 밑에서 일하는 엄마만 보고 자랐으니 뭐 본 게 있었겠어? 아, 엄마, 그만해, 진짜.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더 급이 떨어져 보여. 엄마가 더 천박해 보인다고. 우린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지은이한테 들어보니까 그날 엄마가 심했던데. 엄마가 지은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편할 것 같아?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 지은이랑 안 헤어져. 그리고 장모님한테 당장 사과 드리세요. 엄마 대신 내가 엄청 사과 드리긴 했는데 당사자 본인이 사과 드려야지. 엄마가 잘못했어. 뭐라고? 이래서 자식놈 키워봤자라던데. 니네 형한테 기대를 걸어봐야지. 넌 딱 봐도 글러먹었어. 여자를 만나도 하필. 제 편만 드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신 어머님은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오히려 제가 뭐라고 할 건더기도 없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는 항상 안 좋은 채 지내고 있는데, 시숙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왔고, 형님 될 사람은 좋은 집안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절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며느리지. 어디 무슨 파출부 딸을 데려다가, 에휴, 피아노를 해서 그런지 손가락이 매우 곱구나. 네, 제가 아무래도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설거지도 안 시키셨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딱 피아노만 치시라고 하셔서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걸요. 피아노밖에 모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뭘 걱정을 해? 우리 집에 기갈나게 집안일 잘하는 애 있다. 저기 네 동서. 아마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집안일 하나 끝내주게 잘할 거야. 모르는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동서 불러다가 시키면 되지. 넌 곱고 고운 손으로 피아노만 쳐야지. 아, 제가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어머님이 저보고 저리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지도 않을 거고요. 아니,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 수도 있지. 얘가 못돼 처먹기도 저리 못돼 처먹었을까? 아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라. 제가 없이 자라서 너 같은 애 보면 꼭 샘을 낸다니까. 착하고 이쁜 니가 이해해. 어디 저런 것이랑 네가 비교가 되니? 대놓고 형님과 차별하는 통에 민망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는 막장까지 간 사이라 저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형님 되실 분은 참 난감해하셨고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조금 놀란 눈치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되실 분은 어머님 같은 분은 아니셨는데 오히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어머님 없으니까 편히 얘기할게. 어쩌다 어머님이랑 그렇게 된 거야? 동서 성격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그냥 뭐 결혼할 때부터 반대하셨거든요. 형님이랑은 그거랑 별개로 잘 지내고 싶어요. 아깐 어머님 때문에 괜히 그랬지만 혹시라도 뭐 모르시는 거 있거나 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잘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아까 좀 기분 나쁘셨죠?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님과 별개로 우린 잘 지내보자고. 내가 형제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여동생 같은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거든. 우리 어렵게 지내지 말고 서로 잘 지내보자. 난 동서가 마음에 들어. 끊임없이 형님과 비교하고 절 미워했지만 형님이란 사람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님과 별개로 절 봐주셨고 오히려 저에게 먼저 친해지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주었죠. 저도 그런 형님이 정말 친근하고 싫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시숙의 상견례 날이 되었고 그날 상견례장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참 상견례장으로 가고 있는데 시숙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워낙 남편과도 가깝게 지내는 시숙이었기에 거리낌 없이 받았어요. 야, 미안한데, 혹시 넥타이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아, 내가 깜빡하고 그냥 나왔지 뭐야. 그래도 상견례 날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아, 그래? 일단 우리도 출발했는데 우린 좀 가깝거든. 알겠어. 형 넥타이 가져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 시숙의 전화를 끊고 남편의 넥타이를 챙겨 다시 출발했습니다. 상견례장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가봐야 한다고 했고 저까지 안 갈 수가 없어 넥타이를 받아들고 상견례장에 들어서니 형님 쪽 안 싸던 어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를 들고 온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예비 사돈 어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넥타이 두고 가요. 여기에 당신이 낄 자리는 아니니까 얼른. 아, 저희 집 아줌마가 넥타이를 가져왔네요. 뭐라고요? 아줌마? 기가 막혀. 저도 딱히 이렇게 하면 굳이 끼고 싶진 않은데요. 이렇게 취급하시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어이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시숙님 상견례장에 넥타이 배달 갔더니 사돈집 앞에서 날 가사동미로 몬 시모였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번갈아 보던 사돈어른은 어리둥절해했고 난감해하는 시숙과 형님이었어요. 최대한 제 날이 아니라 시숙의 날이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시어머니와 또다시 말다툼을 할 것 같아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때마침 온 안사돈 어른이 저에게 말씀 한마디를 건네셨고 그 말 한마디로 상견례장은 뒤집어졌어요. 저 역시도 쇼킹이었답니다. 저기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모친 함자가 혹시 이현희 씨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네?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 성함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 성함이 이연희인데 왜 그러세요? 때마침 온 안사돈 어른이 내게 물은 순간 천지가 뒤바뀔 대반전이 펼쳐졌어요. 제가 맞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사돈 어른은 절 그 자리에서 껴안았고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놀랐습니다. 아유, 연희 딸이었구나. 나, 네 이모야. 어쩜 연희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니? 세상 천지에 나랑 연희 둘 뿐이었는데 네 엄마가 니네 아빠 만나 반대하는 결혼하고 집에서 쫓겨난 지 언 28년째지. 그동안 나라도 니네 엄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했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 네 얼굴 보자마자 알았다. 연이 어렸을 때랑 너무 똑같았어. 엄마가 말 안 하든? 네, 이모라니. 엄마한테 형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으셔서.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반대하는 결혼하고 쫓겨나서 연락이 끊긴 거지.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너희 엄마 한번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시다니 얼마나 한이 맺히셨겠어. 나보고 꼭 네 엄마 찾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셨다. 그때 니네 엄마가 배불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충격이 크셨거든. 그래서 홧김에 쫓아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긴 거야. 평생을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내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후회했는데 너네 엄마가 너 하나 지키려고 가족들이랑 등을 친 거였거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연희 딸을. 근데 아까 하는 소리 잠깐 들었는데 혹시 이 집에서 너 가정부 일 하고 있는 거니? 그런 거야? 세상에나. 그럼 동서랑 내가 사촌지간이라니. 아니, 엄마. 내 동서 될 사람이야. 엄마가 말한 이모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그 이모의 딸이라니. 진짜 놀랍다.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왠지 자꾸 정감이 가더라고, 동서한테. 아니, 근데 왜 가정부 취급을 하신 거예요, 사돈? 아까 아줌마니 어쩌니?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아니,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아까 그거 안사돈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둘째 며느리랍니다. 이 세상에 너랑 너네 엄마 딱 둘뿐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큰 손 이모가 있었어? 아유, 우리 며느리 복 터졌네. 얼씨구나 좋아라. 이모가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고 며느리라고 밝혔는데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형님네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이런 형님네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가장 큰 바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 집의 조카라고 하니 갑자기 되지도 않는 머리를 쓰신 거죠. 어쨌든 엄마랑 만나기 전 이모라고 하니까 이모라고 할게요. 저 7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파출부 하면서 저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허락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번 파출부 딸이라면서 이렇게 절 가정부 취급하시고 볼 때마다 본데 없이 자랐다고 구박하시는 거고요. 이모가 들은 게 맞아요. 세상에. 아니 그럼 내 조카가 그동안 그런 멸시를 당했다는 거야? 니네 엄마한테 얼른 가자, 응? 상견례고 뭐고. 아니 사돈. 그래도 우리 예단이며 결혼식 날짜 이런 것들은 정하고 가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본데 우리 천천히 앉아서 좀 회포도 풀고 얘기도 다시 나눠봐요. 형님네가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니까 태세 전환하시네요. 제가 그 집의 조카라고 하니 저도 달리 보이세요? 전 변한 게 없어요, 어머님. 이게 사실이야? 아니, 내 동생을 그렇게 구박하고 부려먹고 하물며 이제 조카한테까지 그랬단 말이지? 용서 못해! 이 말을 끝으로 일단 정신이 없는 이모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고 이모와 엄마는 몇십 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불효자식이라며 땅을 치고 울었고 이모는 그런 엄마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엄마네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명의로 땅과 건물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모에게 꼭 엄마를 찾으면 엄마에게 줘야 한다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고, 계속해서 이모는 그 이후에도 엄마를 찾은 거였고요. 내가 미안해, 언니. 철없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 아빠 일찍이 그렇게 돼서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 언니한테도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빠듯한지 그럴 정신도 없었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이 꼴이 돼서 찾아가는 것도 정말 두렵더라. 염치도 없고 그래서 이 약물고 지은이 키운 거야. 알지. 그래도 이렇게 만났잖아.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찾은 줄 알아? 기집애. 그래도 이렇게 딸 하나 잘 키웠으니 된 거야. 남들한테 창피한 일 안 하고 부잣집 공주님이 악착같이 남의 집 일 하면서 혼자 힘으로 딸 대학까지 보냈다며. 엄마 아빠가 아시면 진짜 기특해 하시겠다. 지금이라도 잘 지내자. 이제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나 만났으니까.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널 보셨어야 했는데 평생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다고. 그때 결혼 반대한 거 정말 후회한다고 늘 누누이 말씀하셨어. 내가 불효자식이지.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받고. 고마워 언니. 그래도 나 잊지 않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감동의 상봉이 끝나고 저희 엄마 앞으로 땅과 건물이 양도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한 제 시집살이 얘기를 듣고 대로하고 격려하였죠. 그리고 이모가 대신해서 큰 소리를 쳐주었는데, 본인 동생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장 큰 화를 내시기도 하였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강량약 강이시더라고요. 감히 사돈한테 인천댁 그쪽 집이 우리 집보다 못 산다고 제가 무시한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마음 같아선 이런 집에 제 딸 결혼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자리가 어쩜 이렇게 별로인지. 당장 제 조카랑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거예요. 전 한다면 합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셨어요. 제가 늘 그 집 갈 때마다 동수한테 어찌나 미안했던지. 제 친척 동생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요. 저도 형제가 없어서 지은이 하나가 완전한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동생한테 그러셨다니 실망이에요. 아니, 이 결혼 없다니요, 사돈. 네네, 제가 사과드리지요. 우리 안사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드릴 테니 노영 푸세요. 이모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아지 엄마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모라지만 시어머니를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리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뭔지 시어머니는 홀랑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사죄를 하였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각서까지 본인 입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천댁, 아니 사돈 미안해요. 그리고 지은이 너한테도 미안하다. 우리 집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했어. 인정해. 용서해 주겠니? 다신 너희 집 무시 안 할게. 사돈 미안해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전에 잘 살 때 인철댁 부리며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그래도 사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참 못됐지 정말. 미안하다 지은아.
그리고 사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그래도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잖아요. 마음 같아선 솔직히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존심 강한 분이 무릎까지 꿇으셨으니 용서할게요. 저도 어머님한테 대든 거 죄송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지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혹시 본인보다 못난 것 같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당연하지. 절대 안 그래. 내가 이번 일을 겪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 미안해. 사람 앞일 모르는 거야. 용서해줘서 고마워. 네, 그럽시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내 언니를 만나게 된 것도 덕분이니까요. 우리 잘 지내보아요. 그럼요. 제가 각서라도 써드릴게요. 우리 며느리랑 사돈한테 다신 안 그러겠다는 각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다 있고 정말 잘 지내봐요. 이제 지은이 너한테도 정말 며느리 대하듯 잘해줄게. 고맙다. 이런 날 용서해줘서 정말 미안해.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봐서 용서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인 저희 집과 형님네 집안에 기가 눌렸는지 정말 죽은 듯 지내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이 가끔은 적응도 안 되고 낯설어 보이지만 본인이 거둔 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가끔은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가 은연중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저희 집의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 아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는지 참으로 잘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된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만 제 남편을 보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용서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가 장모님이랑 당신한테 더 잘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인데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질 순 없지. 나도 최대한 마음 비우려고 생각할게. 고맙다. 나도 엄마한테 실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내 엄마인 것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가난하고 없이 살던 시절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위해주고 언제나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니 그런 남편을 낳은 분이라고 생각하여 저 역시도 많이 비우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이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엄마와 저 딱 단둘 뿐이라면 아직도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 또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친정엄마의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참 가엾고 한편으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뱃속에 저를 품고 모든 걸 등지고 저 하나를 지키려 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 엄마가 되면 아이를 위해서 엄마처럼 희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 생각이 드는 하루예요. 저를 위해 희생만 한 엄마를 위해 이번 주말엔 몸보신도 시켜드리고 좋은 옷 한 벌 사드려야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강추인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요즘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참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 이 채널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학교가 있는 사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하던 저에게 남편을 만난 것은 운명과도 같았어요. 저희 회사 상사였던 분의 소개로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입양아인 저를 싫어하셨어요. 사실 친부모같이 잘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입양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아인 얘기를 듣자마자 칼같이 거절했던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대가 거세지자 솔직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고 정말 못 참겠는 순간이 많았어요. 예단해온 거 봤다. 정말 별로던데? 어쩜 그렇게 본데 없이 가져와? 나 원참. 너희 결혼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 주워온 딸이라고 너네 엄마 대충대충 준비한 거 아니니? 본인 친딸이라도 이렇게 보낸다는 거야 뭐야? 정말 어이없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매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듣는데 힘겹네요. 뭐 파혼이라도 해드려요? 입양된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너 지금 나 압박하는 거야? 우리 아들 앞세워서 네가 기세등등하다 이거지? 그래, 파혼해. 그럼 되겠네. 근본도 모르는 애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파혼하라고. 너 같은 애 만나라고 내가 우리 아들 가르쳐는 줄 알아? 네, 그러죠. 저도 어머님의 그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 귀에서 피가 나겠네요. 굳이 제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상진 씨한테 전혀 꿀릴 거 없어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근본이 싫다는 거란다. 내 말 이제 다 알아들었니?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너 같은 애를 만나는지 어느 정도여야 허락을 하지. 이건 뭐 완전 어디 우주에서 왔을지 외국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애를 에휴 천박해 정말. 근본을 따지시는 어머님을 맞추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런 말다툼에도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몇 년째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병마와 싸웠던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살아계실 때 꼭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생전 아빠가 살아계실 때 아빠 손을 잡고 결혼식을 입장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빠였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걸 원했고 친자식이 아님에도 예쁘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빠에게 이 모습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빠 손을 붙잡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니 진정 효도를 다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얄궂게도 결혼식을 진행하고 얼마 안 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도 몸이 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죠. 어려서부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해왔어서 그런지 슬픔보단 아프지 않을 아빠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 집 알기를 개똥으로 여기는 분이었어요. 난 그런데 안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라. 몸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 몸이 그런데 행차해? 엄마, 그래도 장인어른이고 엄마 사돈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 간의 예의라는 게 있지. 얼른 준비하세요. 얘가 왜 이래? 뭐 좋은 데라고 줄지어가? 됐어. 결혼식에서 봤으면 됐지. 아, 너나 가. 나 안 와서 뭐라고 하걸랑? 집에 와서 직접 따지라고 해라. 알겠어? 어디 불길하게 장례식에 오라 말아야? 참네. 결혼하자마자 이게 뭐야? 재수없게. 근본도 없는 애 만나서 결혼하더니 이것 봐라. 좋은 날 지나니 바로 안 좋은 일 터지는 거.
그리고 걔 친아빠도 아니잖아. 뭐하러 내가 그런데 참석하니? 어차피 길러준 아빠인데 뭐 꼭 내가 그런 거 챙길 필요 있겠어? 피곤하니까 너나 다녀오든지 해. 당신도 참, 어쩜 사람이 그렇게 못돼요? 나 요즘에 당신 보면 내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라니까. 당신이 그 배교우한테 홀딱 빠진 거라니까. 어떻게 근본 없는 애를 허락해요? 아우, 됐어요. 그만 말해. 머리 아프니까. 발인 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나 역시 시어머니 대우는 해주지 말자고 말이에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직접 사과를 했지만 엄마 역시 마음 한편이 무거워 보였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저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예뻐해 주신 것밖에 없는 엄마인데 괜히 제 눈치를 보시니 마음이 아프고 저려 왔답니다. 네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너 하나만 보면 빠지는 거 전혀 없는데 집안 때문에 그러시지? 네 아빠도 너 두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 거야. 아휴, 정말 우리가 네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걷어주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지. 한 번도 내 엄마 아빠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나도 시어머니 대접 안 해드리면 그만이야. 뭐가 아쉽다고 내가 벌벌 기겠어? 나 엄마 딸이야. 걱정 마. 에이, 그러지 마. 너 마음에 상처 입은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어른이잖아. 에휴, 우리 딸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다 내 탓이야. 네가 좋은 부모 만나게 했어야 하는데 정말 개뿔도 없는 집에 입양돼가지고 아휴, 마음 아파 진짜. 친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저를 저희 아빠의 어린 시절 중마고라는 이유로 절 아무 계산도 없이 걷어주신 양부모님들이었고 그걸 잘 알기에 제 모든 걸 바쳐서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부모님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잘 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비록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살기 힘들었지만요. 그럼에도 안 입고 안 드실지언정 제 밥 한 번 굶긴 적 없고 어려운 형편에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주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근데 당신 어머님, 나 진짜 이해 못해. 만약 내가 시어머님 대접을 안 해드려서 문제가 된다면 이혼해도 좋아. 이번 일 겪고 정말 어머님한테 학을 뗐거든. 자기가 결정해. 네 마음 이해하지. 정말 나도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도 어릴 때 어렵게 살았고 힘든 시절이 많았는데 도대체 엄마가 왜 저러는지. 호랑이 그거 필 쪽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 너 상처받지 않게 한다고 장인어른이랑 약속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못 지켰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참으로 미안해 있고 남편네도 어렸을 때 매우 어려웠다가 시기 좋게 아버님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그 후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 또한 어머님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철저히 제 옆에서 저의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늘 힘이 돼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힘들면 얘기해. 부모님이야 뭐 나중에 나 혼자 보러 가면 되니까 굳이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마음 불편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지. 어머님만 미운 거지. 아버님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도 최대한 내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음은 믿고 정말 보기 싫어. 그래도 어떡해. 당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긴 하잖아. 고맙다.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그리고 네가 받은 상처 같은 것도 내가 다 치유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가끔 시댁 모임 때문에 가게 되는 날에도 남편은 이 눈치 저 눈치 보기 바빴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님만은 따뜻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정말 보기 싫었지만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시댁을 가게 되었고 역시나 시댁에 방문하는 날엔 시어머니의 비아냥과 온갖 갈시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요. 장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얼굴을 비춰? 그러니까 내가 널 욕하는 거야.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어른한테 감히. 본데 없이요? 어머님, 그럼 사돈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어머님은 어떻고요? 저한테 왈가왈부할 건더기가 있으세요? 참,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저한테 이런 말 듣기 싫으시면 제발 본인 좀 돌아보세요. 이게 진짜 따박따박. 너 이러는 걸 니네 시아버지가 봐야 하는 건데 아주 얄밉게 나한테 감히 말대꾸를 해? 너 내가 언젠간 아주 경을 칠 거야. 눈물 콧물 쏙 빼게 할 거라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게 콧대만 높아가지고 나한테 대들기나 하고. 악어, 그만 좀 해요. 참나. 며느리를 아주 잡내 잡아. 아가야, 그러려니 해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드라마에서 보면 아들 가진 시엄마가 요새 좀 떤다고 생각해. 아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교양이 있어야지. 어떻게든 어린애를 잡으려고만, 아유. 뭐예요? 당신 말 다 있어요? 당신이 얘 앞에서 이러니까 얘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진짜 내가 주연이 보기 민망해. 제발 우리 웃으며 살아요. 하나뿐인 가족이잖아요. 쟤만 빠지면 완벽한 가족이고. 아,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입 아프다. 쟤는 정말 싫어. 다들 배교우한테 넘어간 게 분명해. 시어머니는 분에 못 참아 있지만 전 그나마 아버님과 남편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했어요. 대신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더 저를 못마땅해 여기기 시작했죠. 모두의 관심이 저한테 쏠렸거든요. 이제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이 생기는구나. 아들이던 딸이던 그저 몸 건강하게 지내야지. 네가 제일 중요하단 걸 잊지 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먼저 신경 써 주셔서요.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먹고 해서 건강한 아기 출산할게요. 나랑 자기 닮았으면 완전 미모 탄생이지. 아빠, 딸일 것 같아요? 아들일 것 같아요? 아, 진짜 기대된다. 우리 이세. 아이고, 아주 다들 신났어. 얘, 네 근본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해? 이 애도 반쪽은 근본이 없는 아기인데. 근본이 없다고요? 진짜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왜, 찔려? 맞잖아. 근본 없는 아기. 행여나 나보고 안아주라고 하지 말아라. 네 핏줄이면 어느 씨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당신 그만 못해요? 어른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예, 기분 풀어라. 니네 시엄마 막말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도 솔직히 그렇게 느끼죠? 세상 자기 핏줄이 제일 중요한 양반이 오죽할 거야. 마음속으로 아마 울고 계실 거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는 막말도 모자라서 뱃속 아가한테까지 막말을 일삼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도 엄청나게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정말 어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때였어요. 언젠간 이런 말들을 어머님이 되돌아 맞는 날이 있을 거예요. 참,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어머님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면 일찍 죽는데더라. 내가 미쳤니? 변하게?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개가 아니야, 아주. 가장 중요한 근본부터 마음에 안 드시는 거고요. 맞죠?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더 있니? 너 보면 불길해. 그리고 재수없고. 너네 부모 죽은 것도 다 네가 재수없어서 그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어머님에게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딸이 이런 대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은 근본이 있는데 왜 너 같은 대우를 받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근본이 문제인 걸 가지고. 이제 싸우기도 입 아파서 그냥 시어머니에게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그저 제 걱정만을 하시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신을 하니 친정엄마 생각이 왜 이렇게 나던지 참 뭉클했어요.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제 친엄마와 다름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다 기쁘다. 니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진짜 더 좋아하셨을 텐데. 이 양반 뭐가 그리 급하다고, 참.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빠 몫까지 엄마한테 더 잘할 거니까 엄마 건강만 해. 알겠지? 이제 효도받을 일만 남았어. 시어머니, 그래도 임신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지? 자기 손주인데 얼마나 예쁠 거야. 아마 마음이 달라지셨을걸? 아니, 그냥 그렇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나랑 상진 씨가 좋으면 된 거고. 이렇게 엄마가 기뻐하니까 더 좋은걸? 엄마가 며칠 올라가서 밥이라도 좀 해줄게. 입도 심하다며.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거로다가 만들어서 줘야지. 안 그래도 돼. 엄마도 일하느라 바쁘면서. 무슨 여기까지 와서 밥을 해줘. 상진 씨가 알아서 잘해주니까 걱정 놓으셔. 남편이 해주는 거랑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랑 같아? 엄마가 가서 네가 먹고 싶다는 걸로 즉각 해줄게. 휴가 내면 돼. 제 입덧이 걱정된 엄마는 손살같이 올라오셔서 임신 초기 때 이것저것 음식을 해주셨어요. 다른 음식은 하나도 못 먹겠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해준 음식은 참 잘 넘어가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친정엄마가 며칠 계시다 가시는 걸 두고만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저를 호출해서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임신이 벼슬이다 아주. 아니 상진이 불편하게 니네 엄마는 왜 와 있는 거야? 당장 내려가시라 그래. 어디라고 막 와? 친정엄마가 딸네 집도 못 오나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전화로 말씀하세요. 오라가라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뭐가 달갑다고. 뭐? 아유 저걸 그냥. 임신만 아니면
뺨 한 대 날리는 건데. 아유, 진짜. 너 내 말 무시하지 마. 당장 내려가시라 그래.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딸네 집에 은근히 얹혀 살려고 해? 그것도 친엄마도 아니면서. 진짜 웃긴다, 니네 엄마. 어머님,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말랬죠. 제 친엄마나 다름없다고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진짜 기막히고 웃기네요. 네가 상진이랑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평생 질리도록 듣게 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왜 이런 집에 시집 와? 감히 언감생심이지. 아이 가졌다고 달라질 거라는 착각 하덜 마라. 그런 걸로 풀렸으면 애초에 널 반대하지도 않았겠지. 날이 가면 갈수록 막말이 심해지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의 변화인지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되었답니다. 평생을 멘털 하나로 버텨왔던 날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속상하던지 시어머니만 만났다 하면 눈물바람에 아주 속이 상하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요리를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간 엄마는 며칠 저희 집에 머무르며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절 보더니 안쓰러워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경차이긴 한데 그래도 임신 중기까진 너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 타는 거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작은 차지만 엄만 괜찮으니까 네가 가져가서 타. 에이, 엄마의 발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져가. 난 괜찮아. 뭐 이리저리 쏘다닐 것도 아닌데 마음만 받을게. 마음 같아선 중형차 한 대 사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타던 거지만 휘뚜루마뚜루 그냥 타고 다녀 당분간.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친정엄마는 대중교통을 타는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경차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차를 끌고 다녔을까요? 역시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시어머니는 온갖 조롱과 비판을 하며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니 줄 거면 세단 정도는 보내야지. 어떻게 경차를... 아휴, 진짜 격 떨어진다. 있던 걸 누가 탄다고. 니네 엄마 수준하고는. 어머님, 말씀 삼가세요. 저희 엄마가 제 걱정돼서 보낸 차를 가지고 왜 왈가왈부 하시나요? 어머님이 차 한 대 사주실래요? 뭐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차를 뽑아주니? 상진이 체면 안 서게 그딴 차 끌고 다닐 생각 마. 안 사람이 그딴 거 끌고 다닌다고 하면 상진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아유, 창피해서 원. 저거 내가 언젠간 없애버릴 거야.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 넘지 마세요. 뭐 어머님이야 원래가 선이 없으신 분이니 와닿진 않겠지만 말 조심하세요. 남편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본인이 차를 없애겠다는 둥 막말을 하였고 전 그저 되지도 않는 소리를 또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아침부터 저희 집에 방문한 시어머니는 제가 자는 틈을 타 제 차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날 위에 엄마가 타던 경차를 보내자 말도 없이 폐차장에 끌고 가 차를 폐차시키려고 했어요. 사모님, 여기 와서 좀 보셔야겠는데요? 물건이 하나도 안 빠져 있는데, 이거 혹시 사모님 거 아니세요? 아니, 이 사진은... 아유,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단 폐차는 없던 걸로 할게요. 제가 좀 다시 끌고 가야겠네요. 폐차장 업체 직원이 뒤 트렁크를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폐차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가 없어진 걸 뒤늦게 한 저는 서둘러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댁에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사진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아버님에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된 일이죠?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 표정이... 아니 그건 그렇고 제 차를 왜 마음대로 끌고 가세요? 아가, 자주가 너희 어머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머님 좀 불러줄 수 있겠니? 꼭 물어볼 말이 있다. 일단은 불러줘.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저희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버님까지 갑자기 말이 없으셔서 불안해요. 아버님의 말에 엄마는 서둘러 시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엄마에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던 사진 속의 사람과 어떻게 하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고 32년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죠. 아니,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랑 옷가지를 어떻게 사돈댁이 가지고 계신 건지 그거 제가 정리하려고 놔둔 건데. 중요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과 사부인이 어떤 연유로 알게 된 건지, 그리고 무슨 사이인지 말이에요. 주연아, 놀라지 마. 사실 그분들이 주연이 친아빠, 친엄마예요. 저희 남편과 중마고 오신 분들이었죠. 주연이가 평생을 물어보지 않아서 저 역시 보여주지 않았는데 딱히 친척도 아무것도 없던 분들이라 저희가 유품이랑 사진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매번 정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마침 차에다 둔 것이랍니다. 주연아, 사진 속 그분들이 너희 친아빠, 친엄마야. 미안하다. 엄마가 네가 묻지 않아도 보여줬어야 했는데 당연히 네가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친부모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단다. 미안해. 많이 놀랐지? 진작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럼 주연이가, 사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주연이네 아버지 회사예요. 그때 당시 저와 같이 설립하고 열심히 성장시켰는데 사고로 그만. 여식이 있다고 들어서 한참을 찾았는데 소식을 알 길이 없었죠. 근데 그 주연이가 한 사장 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운명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맺어줬나 보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엄마, 사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를 상진 씨네가 하고 있다니.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놀랍더군요. 어떻게 이런 얄궂은 운명이 있을까 싶기도 한 게 신기하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친부모들을 지금의 엄마, 저희 시부모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도 참 마음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에게 공통된 부모가 저였다고 생각하니 실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부모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어떤 분들일까, 얼마나 좋은 분들이면 이렇게 입을 모아 하나같이 말을 할까 싶었죠. 네가 누구의 딸이든 정말 상관없었지만 한 사장의 딸인 거란 지금 고맙고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이 회사에 한 사장 지분도 아직 남아있어. 이 지분은 네 것이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한 사장의 친딸이었다니.
한 사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일은 또 얼마나 잘했는데. 오죽하면 나랑 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부부이기도 했단다. 그런데 그 딸이 내 며느리라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구나. 역시 한 사장 핏줄이라 그런지 정말 올바르게 잘 자라줬어. 사부인한테도 감사한 말씀 전해드려요. 아니에요. 주연이가 잘 커준걸요. 없이 살아서 항상 미안했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밝게 자라줬는데요. 친부모님이랑 성품이며 인품까지 똑같이 자란 주연이를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시도둑질은 못하나 봐요. 정말 마음이 이상하네요. 제가 엄마한테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건 혹시라도 제 친부모님들이 어떤 분일까 하는 마음보다 실망스러운 분들이면 어쩌지라는 마음 때문에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제 친부모님일까요? 지금에야 너무 죄송하네요. 애써 부정해온 분들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었다니. 미안해. 네가 물어보지 않아도 진작 말을 했어야 했어. 엄마는 정말 네가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길 바랬거든. 아니야. 난 정말 그 누구보다 친자식처럼 자랐잖아. 돌아가신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단 한 번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덕분에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고 내가 더 미안해 엄마. 이런 감정 느끼게 해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왔어요. 첫 번째론 저희 친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서였고 그리고 혹시나 내 핏줄에 나도 모르게 늘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인 걸 알아서 안도감에 눈물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본 시어머님은 망연자실하는 얼굴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머리에 단단한 물체를 맞은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눈빛을 계속 보내며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장님이 너희 친아빠일 수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한 사장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이었는데 내가 그분 딸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됐어요. 제가 누구의 딸이든 어머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 절대 아물지 않거든요. 제가 그 누구였다고 하더라도 상진 씨와 사는 이상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셨으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뭘 했어? 엄청 잡아대더니만. 한 사장님 보기 부끄러워서 어쩔 거야? 미안하다, 주연아.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버님은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누구라도 말이죠.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껄끄럽네요.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도움받고 살았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조롱만 하다니.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한 사장님 딸인 걸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야.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 당신 때문에 나까지 주연이한테 큰 죄를 진 것 같아. 아휴, 이를 어쩌면 좋아. 주연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정말 제 은인이나 다름없으세요. 이 집에서 아버님과 이 아니었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1년의 모든 사건들을 알게 되고 아빠의 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언젠가 딸을 찾으면 꼭 남겨주겠다고 본인이 관리하던 지분이었어요. 아버님 또한 정말 좋으신 분이었죠.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부모님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그 재산을 가로채지 않고 항상 저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어머님이 용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보고 어머님과 마주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확실히 그때와 지금 천지 차이로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담갔는데 좀 먹어볼래?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한 거거든. 먹어보렴. 됐어요. 사 먹으면 되죠. 이런 거 고생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로 마음 풀릴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그동안 대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어머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모습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좀 무섭네요. 미안하다. 평생 널 보며 용서를 빌게. 그래야 내가 한 사장님 볼 낯이 있으니까 네가 받아주지 않아도 노력할 거야. 그 일이 있고 그래도 저에게 엄마는 변함없기 때문에 친정엄마와는 변함없이 모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저만 보면 벌벌 대십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막말한 것이 죄책감으로 밀려왔는지 늘 볼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세요. 참 어른이 저렇게 대하면 저 역시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만 하는데 왜 저희 아빠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부터 늘 근본 타령하는 시어머니가 떠오르는 걸까요? 아버님과 남편으로 인해 억지로 시어머니와 맞이하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제 마음이 우러나는 날 용서가 되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아이들을 낳고 남편과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제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대면대면 하다 보니 아이들조차도 할머니에게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어색해. 그냥 할아버지한테 갈래. 난 외할머니가 제일 좋단 말이야. 외할미 집은 언제 가? 아이고, 우리 손녀 할머니랑 있기 싫구나. 외할머니 보고 싶니?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 손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 엄마. 애가 낯을 아직도 가려서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애들 엄마 따라 애들도 가는 거죠, 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니? 그저 주연이가 마음 열어줄 때만을 기다려야지. 지난 날을 정말 돌리고 싶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아들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이면 언제나 겉돌고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제가 그동안 당한 거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시어머니는 자체적으로 늘 벌을 받고 계신 셈이죠. 이 글을 쓰면서 사실 사람 앞일 모르는 건데 혹시라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떠오르네요. 저 역시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많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조금 후회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행복할 날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지내야만 하는 건지 조금은 깨닫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 글을 쓰는 계기로 모든 게 용서되지 않지만 시어머니에게 저도 조금 마음을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두서없는 글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어 서둘러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